16세기 말 오랫동안 큰 전쟁이 없었던 조선은 군역 제도가 mon란해지고 국방력이 매우 약해졌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그 조선 내부에서는 사화와 분당이 발생으로 정치가 굉장히 혼란했고요. 그리고 그 세조 때부터 그 보법이라고 해서 군포를 내면은 군역을 면제해주는, 한마디로 돈을 내면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군사 제도의 변질부터 시작이 돼서 군역 제도가 mon란해지고 그러면서 국방력이 매우 약해진 상황이 됩니다. 이 무렵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에 걸친 전국 시대를 혼란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는 한편 대륙으로 진출하여 영토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라고 하는데 1467년부터 1573년까지 일본은 그 거의 100년 동안 싸움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100년간 실전 경험이 쌓인 수십만의 군대와 새로운 무기들이 개발된 상태에서 조선은 누구보다 국방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일본은 국방력이 제일 강한 상태에서 조선과 일본이 맞붙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명나라를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실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생각했던 거는 중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정복을 하려는 아주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정명가도라고 해서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너희들은 그냥 길만 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륙 중국을 노리는 일본의 그 침략 야욕은 그 이후로 근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0세기까지 이어지게 되죠. 일본은 조선의 명을 정벌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조선은 이를 거절하였다. 일본은 이를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임진왜란 1592년 결국 20여일 만에 한석에 함락하자 20여일 만에 한양이 함락된 거는 이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서 옵쇼 하고서 그냥 길을 내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고 명의 원군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본군은 계속 북상하여 평양을 거쳐 함경도까지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이 되고요. 그리고 신립이 충주 방어를 실패합니다. 신립장군 같은 경우에 이때 뭐 16,000명이다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한 10,000명 되는 조선이 기마 부대와 일본이 16,000명의 조총 부대가 충주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이 전멸당하면서 결국에는 충주 방어 실패하고요. 그리고 선조가 피난하고 명의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수군과 의병 활약으로 임진왜란을 이겨내자 전쟁 초반에 불리했던 전세는 수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 활약으로 점차 바뀌었다. 이순신 박수 치시고요. 수군의 승리로 조선이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키고 그리고 이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던 거에는 바로 의병들의 활약도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남해안을 통해 전쟁 물자로 옮기려던 일본군의 작전을 좌절시켰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섬나라기 때문에 이 부산이 지명이 동래거든요. 동래로 이렇게 침입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오면서 수만 명이나 되는 그것도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여일 만에 이렇게 온다는 거는 대단히 빠른 행군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행군을 빨리 하면서 여기서 제대로 된 전투는 요 충주, 신립 장군이 충주 전투였고 그냥 쭉 밀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밀리게 될 때 이쪽에서 이렇게 남해안을 따라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배로 어떤 식량이나 무기 같은 거 실어 날라서 이 한강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보급품을 전달하려는 이런 계획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다 끊었을까요? 이거를 다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에서 그 일본군의 이런 작전을 다 끊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서남해안을 통해서 일본군이 전쟁 물자를 옮기려던 거를 끊으면서 결국에는 일본군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금산이 보이죠? 금산이 이제 대전에서 좀 밑인데 이 금산에서 조원하고 영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 금산 싸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 금산에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전라북도, 전라남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금산 싸움에서 조원, 영규 여기 금산을 가보시면은 700의 총이라는 어떤 유적지가 있거든요. 바로 조원 이분이 700명의 그 의병과 영규 대사 그 스님 2,000명, 2,700명의 군대가 의병이 그 처절하게 싸워서 전부 다 전멸하거든요. 그래서 패하긴 하지만 일본 애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금산 싸움에서 일본이 그 진을 빼면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 시도가 막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금산 싸움에서의 의병들의 운동과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이 남해안에서 일본 군량 및 실은 배들을 커트하는 거, 이게 큰 힘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병은 향토지리의 밝은 이점을 이용하여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그 다음에 휴정, 유정 등 승려들도 승병을 조직하여 항전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은 명의 대륙으로 침략하는 일본군을 막기 위해 지원군을 파견하면서 동아시아 3국의 전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때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여진족과의 싸움이 굉장히 빡셌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또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이미 두 개가 있었는데 조선에 그 군대를 파견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군 자체가 친임 명분이 명나라, 중국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뚫리게 되면은 명나라가 바로 다음 타깃이 되기 때문에 명나라도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고, 평양성은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니까 그 명나라의 어떤 대포가 힘을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율이 행주산성에 승리하면서 일본군을 경상도 해란으로 밀어냈다. 명연합군이 이제 평양성을 탈환을 해요. 탈환을 하고 여기서 쭉 가서 이제 요 한양을 다시 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양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명나라군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조선군 이 행주대첩 여기 있죠. 이쪽에 권율 장군이 이쪽에서 양쪽에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성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벽제관이라는 데에서 일본군한테 명나라가 대패를 당합니다. 1승 1패. 평양성에서는 명나라가 이겼지만 이 벽제관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명나라한테 대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나라 전쟁이다 보니까 벽제관 전투에서 패한 명나라는 다시 평양성으로 들어가서 평양성에서 안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권율 장군의 그 군대가 혼자 한양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행주산성에 있는데, 그래서 이 벽제관 전투에서 이긴 일본군까지 총투입해서 행주산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에 승리를 하면서 일본군 같은 경우에 싸움이 인구가 많다고 해도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식량이지 않습니까? 식량이 다 커트당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밑으로 내려가자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밑에 경주, 울산, 포항, 부산 이쪽으로 경상도 해안 지역으로 도망가서 일본군이 그 외성을 짓고 농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휴전을 제의하며 명과 강화 개섭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3년간 지속되는 휴전회담인 일본이 무리한 요구로 결렬되자 어떤 요구를 했냐면 조선 사도를 일본에게 준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까지를 준다. 조선의 왕자 대신에 일본의 볼모로 보낸다. 볼모는 포로로 보낸다. 그리고 명과 일본 간의 무역을 재개하여 관성과 상선을 왕래하게 한다. 조선의 중심이 일본의 영원한 항복을 서약한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동안 조선은 군사력을 보강하면서 일본에 맞서 싸웠고,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을 철수하는 일본군을 노량에서 물리치며 7년간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재침략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선조가 그 이순신을 잡아가두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그 조선의 조선의 수군을 말아먹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풀려나게 되고, 그러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명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유재란이 일어나고서 했던 게 명량이고요.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조선을 침략하자고 했던 애가 죽으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 애가 노량이죠. 노량해전,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진은 명의세태로 세력을 확장하고요. 여진 얘네들 말 타는 애들이 힘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 다음 명나라는 외란 이후 국가가 쇠퇴를 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망해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정권이 바뀌어서 에도막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왜 정권이 바뀌게 되냐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장 큰 그 약점이라고 하면은 아들이 너무 어렸습니다. 죽을 때 당시에 아들이 7살인가 8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결국에는 그 도쿠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성립하게 되고요. 조선은 문화재 소실과 국토가 황폐화가 됩니다.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3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터였던 조선은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 인구가 크게 줄었다. 경복궁과 불국사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불타거나 약탈당하고, 또 국토 대부분이 황폐해져 백성들이 생활은 물론 국가 재정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배층권이 땅에 떨어지고 신분 질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신분제가 동요한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신분제가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비를 부리려면 어떤 노비 문서가 있을 텐데 노비 문서가 불에 타고 그 다음에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신분을 상승할 수 있게 되면서 신분 질서가 굉장히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막부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특이하게 이 사무라이 정권이 700년 동안 계속되게 되죠. 또한 전쟁 중 빼앗아간 조선이 문화재와 포로되를 간 조선이 기술자를 통해 문화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 이후 그 조선은 폭망, 그리고 명나라는 어느 정도 망, 그리고 일본은 그 평탄을 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명의 국력이 쇠퇴한 틈을 타 만주에서 여진족이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진족이 거란유, 여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진이 고려시대 때 금나라니까 고려시대 때 세웠던 금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진족이 1616년에 1616에 뭐를 세웁니까? 바로 후금을 세우게 됩니다. 후금을 세우고 이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로 바뀌죠.